이 서해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박지원 전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장관 회의나 NSC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모든 회의에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을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언론들이 이번 주에 간다 가니까 언론대로 가더라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다 물을 거 물고 박지원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도리아니 제가 한번 무릎 꿇고 눈 감고 죽으려고 하겠어요? 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 소환을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자, 어젯밤에 이제 SNS를 통해서는 내일이죠. 이제 내일 지금 오늘로 치면 이제 내일 검찰에 소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응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더더구나 또 뭐 공개 소환하라 그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서훈 안보실장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비공개 소환을 받았는데 박 전 원장은 계속 뭐 공개 소환하라고 했고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죠.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문제는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언급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보통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은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러 회의에 참석했지만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뭐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첩보를 삭제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삭제 지시한 적도 없고 삭제를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 일관된 입장이니까 뭐 당당하게 자신감을 현재로서는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박 전 원장을 소환한다면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국정원이 한 역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박지원 전 원장 소환 이후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소환을 하는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또 기소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어떤 건지 드러날 것이고 그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려질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 자, 이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이제 부인을 해왔습니다. 자, 이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완전히 파악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공소장에서 그 혐의는 좀 빼고 기소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좀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의심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서훈 그 전 안보실장이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돼 있었고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을 때 석방이 되면 그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꺾일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좀 기소를 하느냐고 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빼고 충분한 조사가 있다라고 좀 공소유지가 좀 자신 있는 부분만 기재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을 좀 조사한 뒤에 이 혐의가 조금 구체화되면은 추가로 서훈 전 원장을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유가족들은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이제 동생의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금 지키십시오. 문 전 대통령의 고발에 관련된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아마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족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박지원 전 원장과 이제 서훈 전 실장을 끝으로 수사를 좀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 이 유족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 유족들이 이제 고발하기 전에 예. 현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특히 소환 조사는 좀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훈 실장을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서훈 실장이 좀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거나 뭐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렇게 적시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수사를 안 해도 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스스로 참전했죠. 여러 정보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현재로서는 유족들의 고발이 없더라도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직접 소환 조사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 서면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서 실장에게 보고받은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서 실장 차원에서 또 그 이하 차원에서 어떤 정보가 좀 왜곡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그쳐도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수사가 되고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을 바로잡고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바로잡고 그런 것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혹시라도 뭐 첩보 보고를 삭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금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입장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유족들을 향한 뭐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뭐 재발 방지는 아니겠지만 사과라든지 그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쪽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어떤 피해를 입은 셈이잖아요. 예.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유족들을 좀 찾아가서 좀 해명도 좀 하고 그 상황을 좀 설명도 하고 그래서 유족이 고발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나 역사로 볼 때 전직 대통령이 자꾸 고발되는 그리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이런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최종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그 승인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판단 근거 자체가 사전에 이미 왜곡이 되거나 편집이 된 것이라면 대통령이 아무리 최종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유가족도 좀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쪽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관련 소식인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깬 것입니다.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 법률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조항이라든가 헌법을 저희는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진상을 확인하고 판단하겠다. 뭐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거가 맞는 거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확실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에게 뭐 딱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 그리고 나가서 정치적 책임 이것을 좀 책임을 지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정말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의 행정안전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정말 처음부터 일성부터 국민들에게 정말 좀 마땅치 않은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것고이고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해임 건의안을 계속해서 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한번 해임 건의안 통과를 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 거부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임 건의안은 굉장히 중대한 그런 견제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기능인데 이걸 자꾸 여러 번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꾸 뭐 해임 건의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더더구나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바로 행안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진상이 가려지고 나서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진상 이후 그 정말 정치적인 문제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면 해임이나 사퇴는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아니, 그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또 시간 끌기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상민 장관이에요. 제가 그 사고가 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이거를 진상 규명하는데 더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가려지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기본 본능과 생각을 생각하면은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오히려 재척사유입니다. 재척사유.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 희생됐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 그러니까 정부 실패와 정책 실패가 있었는데 정부 실패, 정책 실패에 어떤 책임, 큰 책임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더 도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을 더더군다나 진상규명 TF 단장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러면 과연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퇴를 안 시키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는 좀 물러나서 조사의 대상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조사의 주체로 지금 갖다 놓고서 대통령이 또 신임을 한다는 메시지를 자꾸 줘요. 그럼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당연히 사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께서 국민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이런 큰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대통령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 뭡니까? 거기 실무 책임자 중에 최종 책임자를 대신해서 사퇴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죄송스러운 마음, 책임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이제 조금 낮은 자세를 더 보여야 된다는 지적들이 좀 많은데 오히려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바로 그날 고위당정회의에 그 자리에 또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부가 보여주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그 고위당정회의가 사전에 계획된 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직접 비난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정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그럼 이상민 장관은 오늘은 좀 이렇게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야의 관계나 국민의 어떤 그 정서를 고려할 때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참석했다 그 자체를 뭐 사전에 계획된 것인데 참석했다는 걸 뭐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좀 세심한 정무적 고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해임 건의와 똑같은 요건이니까. 예.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 그리고 제적 과반수 찬성만 되니까.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 가든 하든 정치적으로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또 쉽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 건의안도 굉장히 중대한 그런 그렇죠.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 소추안은 정말로 그야말로 이른바 얘기하면 핵폭탄급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여러 번 발의가 되고 뭐 가결까지 되고 하는 게 있지만 국무위원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야당에서 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현재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에서는 법적 책임을 좀 따져보자. 국정조사가 지금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상황을 좀 보자.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설마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러면 정치적 책임마저도 안 지겠다.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아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국정조사를 일단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민 장관의 거취라든지 본인의 그 거취 표명이라든지 대통령의 또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고 만약 그때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마저도 그런다면 그때 가서 해임 건의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또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탄핵안을 뭐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에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또 탄핵 소추안까지 또 해? 이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봐서 아무리 찬성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뭐 다 아시지만 헌법과 법률을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반했어야 되고 더더구나 헌재 의견에 따르면 중대한 법률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마저도 사실은 충족하는지 여부도 좀 의문이니까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방금 이게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과연 이 탄핵이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좀 전에 그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김승원 의원 아닙니까? 예.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법 검토를 외부에서 받아서 본인도 전직 판사로서 판단을 충분히 해봤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 판단의 결과는 뭐 탄핵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넘어서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후에 마지막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라스트 리조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최후의 예. 수단. 그리고 수단의 상당성 이런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느끼게 해준 다음에 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무적 타이밍에 대한 정무적 감각을 좀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말 유가족과 희생자를 생각해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떤 사심을 드러내는 과도한 행위를 해서 뭐 과거에 뭐 3M이나 이모 교수 같은 해프닝이 생기면 탄핵 소추하는 동력도 저는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정성 있고 헌신적으로 국조에 임해야 되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상민 장관이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퇴라든가 해임 같은 게 안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탄핵 소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게 국민의 생명이 지금 희생된 겁니다. 지금 이걸 무조건 막겠다고 드는 국민의힘의 태도는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존엄, 이 존엄에 대한 경시라고 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이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국정조사를 수용한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진들을 강하게 좀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은 또 의견이 있겠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마 100이면 100사람 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막상 그 장기를 둬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훈수만으로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호영 의원의 그런 조호영 원내대표의 합의, 뭐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합의한 것은 아마도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 싶어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거대 야당 아닙니까? 여의도에서는 여당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안 통과가 급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뭔가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야당이 또 마냥 거부할 명분도 마땅치 않아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의 속내정을 잘 모를 때는 그걸 좀 이해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게 여당의 모습 아닐까 싶은데 뭐 나름대로 장제원 의원은 또 뭔가 또 비판하는 그런 지점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